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상과학 7단은 별과 우주 5강 문제 및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 별까지의 거리 문제 및 풀이 1번 가까운 별의 연주 시차를 구하려면 최소한 관측해야 되는 기간은? 당연하죠. 이건 6개월입니다. 정답 4. 2번 연주 시차를 이용하여 연주 시차가 A입니다. 별까지의 거리 B를 구할 때 A와 B 사이의 비례관계,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는 서로 반비례한다고 했죠. 반비례. 별까지의 거리는 파섹으로 나타내죠. 분모 x분의 1로 구한다. 이 갈로를 채우라 했습니다. 이건 연주 시차죠. 연주 시차를 단위를 초로 나타내야 되겠죠. R은 P초분의 1이다. 3번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한 별의 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1. 별의 시차가 생기는 까닭. 다른 말로 별의 연주 시차가 생기는 까닭이죠. 이건 지구의 공전 때문입니다. 2. 연주 시차를 찾아 그 기호를 쓰시오. 지금 S라는 이 별을 지구에서 E1 위치에서 관측하고 6개월 후에 E2에서 관측했습니다. 그럼 이 A는 시차입니다. 이것이 시차라면 이건 뭐가 되죠? 이게 연주 시차입니다. A는 시차, 거기서 2분의 1, 이게 바로 연주 시차죠.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 이 사이에 요만한 각도, 시차, 연주 시차. 연주 시차는 B 되겠습니다. A 값이 1초일 때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몇 파섹인가요? A 값이 1초라고 했으면 시차가 1초, 연주 시차는 0.5초 되겠죠. 별 S까지 거리 구해봅시다. 별 S까지 거리 R은 P초분의 1이죠. 파섹으로 나타냅니다. P는 연주 시차입니다. 1초에 반이니까 0.5초. 분의 1인데 0.5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의 역수는 2죠. 그래서 2파섹이 됩니다. 별까지의 거리는 2파섹. 4번 아래 표는 지구에서 관측한 연주 시차이다. A, D 중에서 답하시오. 1. 지구에서 가장 먼 별.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은 연주 시차가 작은 거죠. A, B, C, D 이 별이 연주 시차가 아래에 나오는데 가장 작은 값은 이거죠. 연주 시차가 0.01초인 D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되겠습니다. 2번 지구에서 1번 별까지의 거리, 이 1번 별은 D였습니다. 이 D까지의 거리 R은 P초분의 1이죠. P가 0.01초입니다. 연주 시차가 0.01은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의 역수니까 100 되겠죠. 지구에서 D까지의 거리는 100파섹. 3. B별보다 2배 먼 별. B별은 이거죠. 연주 시차가 0.1초인 별입니다. B별보다 2배 멀다 했으니까 연주 시차 값은 더 작아지겠죠. 2분의 1배 되겠죠. 반비례하니까. 거리는 2배 더 커졌으니까 연주 시차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B는 연주 시차가 0.1초입니다. 이것에 2분의 1배, 0.1에 2분의 1배니까 0.05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주 시차는 0.05초입니다. 지구에서 그 별까지 거리는 100분의 5는 20분의 1이죠. 그럼 별까지의 거리는 20파섹 되죠. 20분의 1의 역수니까 20파섹. 5번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 사이 관계를 잘 나타낸 그래프는?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는 서로 반비례한다 했습니다. R은 P초분의 1이라고 했죠. 서로 반비례하는 그래프는 이거네요. 이거는 비례하는 거잖아요. 이건 반비례하는 거. 반비례하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 6번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 AB를 관측한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수는 AB 사이 각거리. 이것이 각거리입니다. 0.08초, 0.12초.
별 B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별 B가 배경별인 거죠. 위치가 너무 멀어서 지구에서 볼 때는 거의 변하지 않고 고정된 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A가 왼쪽으로 0.08초 떨어져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오른쪽으로 0.12초가 되었습니다. 시차가 요거 두 개 합한 것만큼 나타났죠. 0.08과 0.12를 더하면 0.2초가 되죠. 그래서 A의 시차는 0.2초 되겠습니다. 연주 시차는 시차의 2분의 1입니다. 0.1초입니다. 배경별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게 보이는, 실제로는 움직이지만 너무 멀어서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배경별 B입니다. 지구에서 별 A까지의 거리, 별 A의 연주 시차가 0.1이니까 이것의 역수잖아요. R은 P초분의 1. 0.1은 10분의 1이니까 역수하면 10파섹. 별의 성질, 문제 및 풀이. 1번,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 그 별까지 거리가 10파섹. 이건 이제 알겠죠. 2번, 우주에서 어두운 별인 태양이 지구에서 볼 때 가장 밝게 보이는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죠. 별들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표면 온도가 달라서.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변할 때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은 거리가 변하더라도 값이 안 변하는 것. 절대 등급은 실제 밝기니까 안 변합니다. 겉보기 등급은 거리 따라 변합니다. 표면 온도도 그 별의 실제 온도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연주 시차는 거리가 변하면 시차도 변하죠. 거리가 가까우면 시차가 커지고 멀어지면 시차가 작아지니까요. 색깔도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거리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 표면 온도 색깔은 실제 그 별의 특성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1번, 3번, 5번. 5번,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등급, 연주 시차가 1초인 별 S가 있습니다. 1번,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몇 파섹인가? 지구에서 별 S까지 거리는 연주 시차 분의 1이죠. 연주 시차가 1초니까 1분의 1. 굳이 연산하지 않아도 1파섹. 이 별 S를 10파섹으로 옮긴다면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별이 있다면 현재 첫 번째 이 별은 1파섹인 별 S는 지금 여기 있었죠. 있었는데 이걸 10파섹으로 옮겼습니다. 이 10파섹으로 옮긴다면 거리가 R이라 했을 때 1파섹이었죠. 10파섹이니까 거리가 10배 멀어졌습니다.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이죠. 10의 제곱분의 1이겠네요.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밝기는 10의 제곱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밝기는 100분의 1배, 100분의 1배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별의 밝기 차가 거리 제곱분의 1이라는 거 요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00분의 1배로 어두워진다. 3번, 별 S가 10파섹으로 옮겼을 때 별의 밝기, 즉 절대 등급은 몇 등급인가? 밝기 차는 2.5의 등급차, 이걸 이용을 해서 밝기 차는 100배 차이가 났습니다. 밝기 차 100이라는 것은 2.5의 등급차가 100이 되는 것은 2.5의 5제곱이죠. 5등급 차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별 S가 원래 1파섹인데 10파섹으로 가면 더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등급이 커지는 거니까 플러스가 돼야 돼요. 밝아지면 마이너스 5를 해야 되고 어두워지면 플러스 5입니다. 5등급 차인데 더 어두워졌으므로 플러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5는 4등급이 됩니다. 18세기에 있을 때의 별의 밝기가 별의 실제 밝기 절대 등급이니까 4등급이 되겠습니다. 6번, 별 A까지 거리가 원래 2분의 1배로 가까워졌다. 지구에서,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이 별이 여기 있었는데 2분의 1배로 가까워졌다는 건 1위로 옮겼다는 거죠. 거리가 요 앞으로 옮겨진 거죠. 이 별이. 더 밝아지겠네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를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거리를 제곱하면 4분의 1입니다. 그것의 역수니까 거리 제곱분의 1이니까
4배 밝아진다 되겠습니다. 7번, 0등급인 별은 4등급인 별보다 약 몇 배 더 밝은가? 등급 차를 구해봐야 되죠. 4-0니까 4등급 차가 납니다. 밝기 차는 2.5의 4제곱이 되죠. 4등급 차니까. 4제곱은 40입니다. 그래서 2.5에 굳이 제시해주지 않아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2.5의 제곱은 6.3이죠. 2.5의 세제곱은 16, 2.5의 4제곱은 40, 2.5의 5제곱은 100. 연산을 해서 반올림해도 되는 것이죠. 약 40배 되겠습니다. 그냥 40배라고 해도 됩니다. 8번. 아래 표는 별들의 색깔을 나타낸 것이다.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황색, 청색, 백색, 적색이 있으니까 청색이 가장 높겠네요. 그래서 B가 되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가장 낮은 게 적색이겠죠. 적색, 황색, 백색, 청색 되겠습니다. 적색, 황색, 백색, 청색 순입니다. 부호로 나타내면 D, A, C, B. 9번.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인 별까지의 거리가 원래보다 4배로 멀어진다면 4배로 멀어지면 4의 제곱분의 1배 어두워지죠. 밝기는 4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배죠. 16분의 1배 어두워집니다. 그럼 16이라는 이 숫자는 밝기 차를 구할 때 2.5의 몇 제곱이죠? 세제곱입니다. 세제곱이 약 16이죠. 3등급이 커진다. 숫자가 커져야 되는 거죠. 어두워지니까. 플러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이 아니고 플러스 3. 그래서 4등급이 되겠습니다. 10번.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4등급인 별 S가 지구로부터 거리가 현재보다 10배로 멀어진다면 S의 겉보기 등급은 어떻게 변하는가? 10배로 멀어지면 10의 제곱분의 1배 되죠. 밝기는 10의 제곱분의 1, 100분의 1배 어두워집니다. 100이라는 이 밝기 차는 2.5의 5제곱이죠. 등급차가 5가 생긴다. 근데 현재보다 멀어진다 했으니까 더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등급은 플러스해서 숫자가 더 커져야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해버리면 마이너스 9등급이 되죠. 그럼 더 밝아진다는 거잖아요. 어두워지니까 플러스 5. 그래서 1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표는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별 A, B, C, D, E가 있습니다. 11번 지구에서 가장 먼 별, 18색 거리에 있는 별, 가장 가까운 별.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양인지 제로인지 음인지 판단하면 구할 수 있고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절대 등급만 보면 알 수 있고 지구에서 눈으로 볼 때, 맨눈으로 볼 때 가장 밝은 별 이거는 겉보기 등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겉보기 등급이 아래에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위에 거 이렇게 연산을 해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1.8.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0.9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1 되니까 플러스 되죠. 그래서 3이 됩니다.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고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0.8이니까 마이너스 3. 이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연산 잘못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7에 마이너스 1.7이니까 플러스 1.7이 되어서 0이 나오죠. 6 마이너스 1, 5가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은 이 차를 구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거. 양의 값이 나와야 18색 밖에 있는 별인데 양의 값이 나온 것이 요 개가 있죠. 둘 중에도 숫자가 더 크게 나온 것이 더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 별은 E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색 거리에 있는 별은 0이니까 요건 D가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은 이 값이 가장 작은 값,
이거 18색 이내에 있는 별은 요거 두 개인데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별은 B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절대 등급이 제일 작은 거 A가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눈으로 볼 때 가장 밝은 별은 겉보기 등급이죠. 겉보기 등급이 가장 밝아야 되니까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2인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E, 2번 D, 3번 B, 4번 실제로 가장 밝은 별 A, 겉보기 등급이 가장 숫자 작은 거 B 이렇게 구했습니다. 12번, 1번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은 아까 양의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의 값이 있는 거 A와 3인가하고 5인가하고 A와 E가 되겠습니다. 별 A, E에서 가까운 곳 순서대로는 이 차가 가장 숫자가 작은 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 B죠. 다음 마이너스 3, C입니다. 그 다음에 제로, D고, 그 다음에 A, 3이고, E가 5가 되겠습니다. 먼 거는 반대로 숫자 값이 큰 거에서 차차로 작은 걸로 해야 되죠. 13번, 절대 등급과 A의 색깔과의 관계를 분류한 것이다. 1. AE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낮고 실제 가장 밝은 별. 실제 가장 밝은 별은 절대 등급이 가장 숫자가 작은 거. 그 다음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적색으로 해야 되겠죠. 이 중에서 실제로는 가장 밝은 별은 이 절대 등급 숫자가 작아야 되죠.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이 별은 D가 되겠습니다. 2번 별 AE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고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건 청색 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실제 가장 어두운 별이니까 어두우면 숫자가 큰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건 B가 되겠습니다. 14번 별 A에서 G까지 연주 시차 그리고 절대 등급 이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먼 별,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은 연주 시차 가지고 거리를 구하면 되죠. 0.001 연주 시차의 역수가 별까지 거리니까 이건 1000파섹 떨어져 있습니다. 1000파섹 떨어져 있고 0.01은 100분의 1이니까 역수 100파섹 떨어져 있고 이것은 10파섹 떨어져 있고 요거는 1파섹이죠.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가장 먼 별 했으니까 A가 1000파섹과 100파섹 사이에 있습니다. A가 가장 멉니다. 2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중에서 실제로 더 밝은 별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1파섹이 있는 F와 G가 있습니다. 실제로 더 밝은 별이다. 절대 등급 수가 작은 거죠. 숫자가 작아야 더 밝으니까 숫자가 작은 것은 이게 마이너스 5등급이네요. 그래서 G가 되겠습니다. 별까지의 거리가 10파섹인 별은 10파섹인 별은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이게 10파섹 떨어져 있었잖아요. C, D, E가 되겠습니다. 별 B를 10파섹으로 옮기면 별 B 100파섹이 있었습니다. 근데 10파섹은 1위로 옮긴다는 거죠. 10파섹으로 옮기면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까지 거리가 10파섹이었는데 100파섹이 되었다면 이때 거리가 10배 더 먼 거죠. 여기에 비해서 10배 더 먼 거리입니다. 밝기차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10배 더 가까워졌죠. 10분의 1배 된 거예요, 거리가. 그러면 밝기는 100배 더 밝아집니다. 거리가 10분의 1배로 줄어들었으니까 밝기는 10의 제곱분의 1의 역수. 100배 더 밝아진다. 100은 2.5의 5제곱이죠. 5등급 더 작아지는 거죠. 밝아지는 건 숫자가 작아져야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4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5등급이 더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더 밝아지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9등급이 되겠습니다. 5번
별 E를 1파섹으로 옮기면 별 E는 지금 10파섹에 있는 별입니다. 이것이 역수가 별까지 거리니까 이건 1파섹이죠. 1파섹으로 옮기면 거리가 10분의 1 줄어들죠. 금방 직전에 4번하고 경우와 똑같습니다. 거리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거리 제곱분의 1, 10분의 1의 제곱이 100분의 1인데 그것의 역수잖아요. 밝기가. 그래서 100배 밝아진다. 가까워지니까 밝아진다. 100은 2.5의 5제곱이죠. 5등급 작아진다. 그래서 별 E는 현재 마이너스 5등급이었습니다. 마이너스 5등급에서 또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10등급이 되겠습니다. 3. 은하와 우주, 문제 및 풀이. 아래 그림은 성단을 나타낸 것이다. 1번 가와 나 성단의 종류. 가는 빽빽한 공 모양, 나는 엉성하죠. 붉은 별, 젊고 청색별입니다. 가는 구상성단, 나는 상계성단이죠. 2번 위 성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구성하고 있는 별의 표면 온도는 나가 가보다 높다. 맞죠? 파란색 별, 청색 별은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 것은 붉은색을 띠죠. 2. 우리 은하에서 낮은 팔의 나, 은하 중심부에는 가가 주로 분포한다. 맞습니다. 낮은 팔의 상계성단, 은하 중심부의 구상성단. 3. 생성된 지 오래되어 별들의 나이가 많은 성단. 가죠. 근데 이건 틀렸습니다. 4. 나는 나이가 젊고 온도가 높아서 파란색을 띈다. 맞네요. 5. 수십 수만 개의 별이 엉성하게 모여있는 집단은 가가 아니고 나가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 2, 4. 3번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들인데 성운의 종류를 찾아 쓰라. 가는 파란색을 띠고 반사되어서 나타낸 거죠. 나는 차단해서 별빛을 차단해서 검은색을 띠는 거. 나는 주위 별빛을 흡수하고 가열받아서 이게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반사성운, 나는 암흑성운, 붉은색을 띤 방출성운입니다. 4번 1. 성간물질이 주변 별빛을 흡수해서 가열되어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 방출성운이죠. 2. 성간물질이 주변 별빛을 차단했습니다. 어두워주로 검은색, 암흑성운. 3. 성간물질이 주변 별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파란색 성운, 반사성운입니다. 5번 우리 은하를 나타낸 것입니다. 1. AE 중에서 태양계가 있는 곳의 위치. 이건 옆에서 본 모습이고 이건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나선 모양, 이건 원반 모양인데 AE 중에서 태양계가 있는 곳, 이게 태양계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B. 기역 리얼 중에서 태양계 위치. 이 위에서 본 모습으로는 나선팔에 있는 거니까 이게 태양계가 있는 위치죠. 그래서 니은. AE 사이 거리, 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역에서 리얼까지 거리도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이 우리 은하의 지름입니다. 약 30kpc. BC 사이 거리는 태양계까지 이 거리가 되겠죠. 요거하고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것은 약 8.5kpc. 6번. 다음은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1. 옆에서 본 모습은 막대 모양의 은하 중심부를 낯선 팔이 휘감은 낯선 모양이다. 이 설명은 위에서 본 모습 이래야 되죠. 틀렸습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30kpc 맞습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이다. 맞죠? 막대의 나선 은하에 속한다 해야 되니까 이게 틀린 거죠.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억 개, 약 2천억 개죠. 그래서 맞습니다. 성간물질, 성운, 성단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 3이죠. 정답 1, 3. 7번 외부 은하를 관측하여 모양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은하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관측으로 우주가 팽창한다고 한 천문학자는 허블입니다. 이 팽창하는 우주에서 특별한 중심을 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어떤 은하에서 관측해도 서로 멀어짐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특별한 중심을 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8번. 여러 은하들을 모양에 따라 AD로 분류하였다. 이거 외부 은하죠. ABCD 이름은 A는 다원 은하죠. B는 정상 나선 은하죠. 중심부가 둥근 모양이죠. 중심부가 막대 모양, 이 막대 나선 은하. 이건 불규칙 은하죠. 그래서 A 다원 은하, B 정상 나선 은하, C 막대 나선 은하, D 불규칙 은하. 9번. 1. 성간물질이 모여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는 성운입니다. 2. 비슷한 시기에 생성된 별들이 무리지어 집단을 이루는 천체. 성단입니다. 비슷한 시기라는 것은 나이가 적은 것들이 모여서 파란색 띠는 상계성단과 나이가 많고 붉은색 별, 구상성단이죠. 그래서 비슷한 시기들끼리 무리지어 있습니다. 이게 성단입니다. 별 스티커를 붙여서 풍선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스티커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 우주 팽창을 설명했죠. 10번. 이 실험 해석으로 옳은 것. 팽창하는 우주에는 특별한 중심이 없다. 맞습니다. 어디에서 관측을 해도 멀어졌기 때문에 이 팽창하면 스티커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맞죠? 서로 멀어졌습니다. 3.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우리 은하 중심이 아니죠. 다른 은하를 중심으로 관측해도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팽창하는 우주에는 특별한 중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4. 은하들은 같은 속도 아니죠. 멀리 떨어진 스티커,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속도가 더 빠르게 멀어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거리가 먼 스티커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맞습니다. 옳은 것은 1, 2, 5. 11번. 풍선 표면과 별 스티커가 의미하는 것은 풍선 표면은 우주를 나타내고 별 스티커는 은하를 나타내죠. 12번. 우주 탐사까지 포함해서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1. 둥근 모양의 은하 중심부에서 나선팔이 휘어져 나온 은하. 중심부가 둥그냐 막대 모양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 우리 은하 종류는 막대 나선 은하. 3.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대폭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생성되었고 계속 팽창해서 현재 우주가 되었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빅뱅 우주론 혹은 대폭발 우주론. 4. 달에 착륙한 최초의 유인 탐사선은 아폴로 11호. 5.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우주센터는 나로 우주센터. 6. 1957년 구소련에서 발사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은 스푸트니크 1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